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봄이 되니 산과 들에 봄나물 새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봄나물 종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시가 달린 이 찔레순입니다. 이 찔레순은 부드러운 어린 순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순을 채취를 해서 말려 가지고 차로 달여 복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찔레순에서 주의할 점은, 과다 복용을 하면은 비타민C 영양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탈 설사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10g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찔레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올라오는 이 새순은 무릇입니다. 물구지라고도 하고,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양파처럼 생긴 이 알뿌리는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전초를 다려 가지고 조청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아주 무성하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무릇은 강심작용, 이뇨작용, 또 팔, 다리, 허리, 무릎 쑤시고 아프는 통증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세 번째로 맛도 향도 좋은 전어입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뿌리를 보십시오. 도라지, 더덕처럼 여러 의 살이 풀이기 때문에 굵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아삼이라고 해서 차로 달여 복용하기도 하고 당금소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당근냉이 제쑥입니다. 잎 모습은 당근 잎을 닮았고 향이 참 좋습니다. 또 재를 뿌려놓은 것처럼 쑥잎 비슷하다 해서 제쑥이라고 부르는 당근냉이입니다.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냉이 중에서도 향이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고들빼기 새순입니다. 산삼에 못지않는 버금가는 약초로서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왕고들빼기입니다. 이렇게 흰 유즙이 나옵니다. 뿌리는 한방에서는 백룡두라고 해서 굽고 짧고 항아리 모양이나 이렇게 산삼 형태 모양을 취합니다. 뿌리와 새순의 모습입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들빼기입니다. 방석처럼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새순이 올라오고 잎 끝이 둥근 편이고 흰 유액이 나옵니다. 고들빼기, 쓴바기, 왕고들빼기, 가시상추, 이런 흰 유즙이 나오고 쓴맛이 나는 것은 항암에 특히 좋은 약재입니다.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뿌리까지 전초를 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자주빛을 띠는 달맞이꽃입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 하고 이 뿌리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달맞이꽃 뿌리는 이 쌉스름한 맛이 독성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독성은 없습니다. 특히 당뇨의 신약으로 통하는 명약재입니다. 여덟 번째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하는 어수리의 새순 모습입니다. 흰 잔털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은 고급 나물이고 뿌리는 한방에서는 왕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 맛과 향이 좋은 고급 나물이죠. 아홉 번째로 돌나물과에 속하는 기린초입니다. 이렇게 돌틈 사이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기린초입니다. 열 번째로 흰털처럼 무성한 할미꽃입니다. 독성이 있는 반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법제를 하면은 신경통, 관절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이 할미꽃입니다. 11번째로 집신나물 새순입니다. 이 집신나물은 그 특징이 이 잎과 잎 사이에 작은 잎이 끼어 있는 것이 특징인 집신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선학초라고 해서 관절, 신경통에 특히 좋은 나물 약재입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잎과 잎 사이 작은 잎이 끼어 있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12번째, 엉겅퀴입니다. 가시들이 달려있어 가시나물이라고 하고 뿌리는 우엉뿌리 닮았다 해서 산우엉이라고도 합니다. 간에 좋고 허리 무릎 관절에 좋은 약초입니다.
13번째로 파드득 나물 새순입니다. 이렇게 갓 올라오는 새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는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맛도 좋은 파드득 나물입니다. 뿌리의 모습입니다. 다양하니 식용, 약용하는 이 파드득 나물입니다. 14번째로 자줏빛 꽃을 앙증스럽게 피우고 있는 광대나물입니다. 한겨울에도 좋은 나물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꽃필 때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줄기대는 부드럽고 만져보면 사각입니다. 나물로도 약재로도 아주 좋은 광대나물입니다.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해서 접골도라고도 하는 광대나물입니다. 15번째로 이 새순이 올라옵니다. 자세히 보면 잎의 모습이고 잠시 후에 볼 텐데 이 보라색 꽃이 이제 막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물로 약재로 좋은 제비꽃입니다. 뿌리의 모습입니다. 16번째로 고급 산나물인 눈개승마의 새순 모습입니다. 색깔도 참 곱습니다. 눈개승마 새순입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는 고급 산나물 눈개승마 새순의 모습입니다. 17번째로 제비꽃 중에서도 일반 제비꽃은 보라색을 띠는데 이것은 흰색을 띠는 남산 제비꽃입니다. 또 잎모습도 일반 제비꽃하고 달리 이렇게 잎이 갈라진 모습을 하고 있는 남산 제비꽃입니다. 나물로 약재로 씁니다. 18번째로 이 산에서 자생하는 산머위입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과 잎도 이 꽃봉오리 꽃대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생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 머위는 동의보감 기록에 독성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식은 하지 않고 익혀서 먹고 또 과다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19번째, 잎은 무른 잎 닮았습니다. 그런데 노란 꽃을 피우는 중의 무릇입니다. 이 알뿌리를 자그만 양파같이 생긴 알뿌리를 삶아서 식용, 약용합니다. 20번째, 환삼덩쿨 새싹입니다. 참 앙증스럽게 이렇게 모여서 올라오는 이 새싹입니다. 이렇게 뽑아보면은 참 부드럽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나오기도 하고 이 환삼덩쿨 새싹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뿌리채 이렇게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약간의 풀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내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 약용합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21번째, 삼립국화 이 새순의 모습입니다. 맛있는 나물이죠. 키다리 나물이라고도 하고 새잎나물이라고 하는 이 삼립국화 새순의 모습입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그 삼립국화입니다. 22번째, 나도냉이입니다. 잎모습이 일반 냉이하고 다르죠. 이게 자줏빛을 띠면서 이 잎모습입니다. 뿌리에서는 냉이 향이 참 좋습니다. 나물로 먹습니다. 23번째, 가시상추입니다. 이 가시상추는 멀리서 보면은 상추처럼 보여서 야생상추라고도 하고 특징이 이렇게 잎을 따보면은 흰 유액이 나오고 잎 뒷면, 잎맥에 가시가 돋습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없다가 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가시들이 더 억세집니다. 나물로 약재로 사용하고 항암에 좋은 나물입니다. 이렇게 잎 뒷면, 잎맥을 만져보면은 가시들이 까칠까칠한 것이 특징이죠. 24번째, 산마늘 새순입니다. 잎을 따보면 이 마늘 향이 참 좋습니다. 뭐 울릉도, 강원도 등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명이나물이라고도 하죠. 목숨을 이어준다 해서 명이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산마늘입니다. 향이 마늘 향이 참 좋습니다. 맛있는 나물이죠. 25번째, 부채꼴 모양의 상사와 새순입니다. 수선화 비슷하게 생겼죠. 이 어린 순일 때는 비슷한 것들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26번째, 원추리 새순입니다. 이 나물로 식용을 하는데 이 끓는 물에 데쳐내서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충분히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는 원추리 새순입니다.
27번째, 삼지구엽초 새순의 모습입니다. 자주 빛을 띱니다. 음양곽이라고도 하는 삼지구엽초는 이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하고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이 삼지구엽초, 이것도 새싹의 모습입니다. 28번째, 소리쟁이의 새순의 모습입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데, 이 소리쟁이는 초산, 수산 등의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끓는 물에 데쳐내서 충분히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새순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뿌리는 한방에서는 양재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29번째, 한 군데 나면 이렇게 물이 져납니다. 냉이 종류입니다. 바로 말랭이입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면은 주걱 모양을 하고 있는 말랭이입니다. 뿌리에서는 냉이 향이 그윽합니다. 말랭이의 잎모습입니다. 또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특히 씨앗 같은 경우 약재로 사용합니다. 30번째, 마차가 지나가도 살아남는다는 생명력이 강한 질경이입니다. 섬유질이 강합니다. 이 식용, 약용합니다. 뿌리의 모습입니다. 31번째, 소리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리쟁이하고 다른 수형입니다. 그 특징이 여기 잎을 하나 따보면은 이 밑에가 자루 부분이 이 화살촉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수형, 치마 주름처럼 되어 있는 것은 소리쟁이, 이건 수형입니다. 시금치처럼 신맛이 난다 해서 시금초라고도 하고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수형의 뿌리의 모습입니다. 노랗고 여러 갈래인데 소리쟁이 뿌리는 굵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32번째, 부추 종류입니다. 근데 두매 산골에서 난다고 해서 두매 부추입니다. 일반 부추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잎을 따보면은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끈끈한 점액질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육질입니다. 이 뿌리는 이렇게 팥뿌리처럼 굵습니다. 번식이 잘 됩니다. 자양강장 기력에 좋은 약초입니다. 33번째로 황새냉이입니다. 끝잎이 측면 옆잎보다 2배가 더 크고 자주 빛을 띱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황새냉이는 뿌리가 수염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것은 좁쌀냉이입니다. 끝잎과 옆에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끝잎이 약간 크는 식입니다. 그게 좁쌀냉이입니다. 다 맛있는 나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왼쪽의 것은 황새냉이, 오른쪽의 것은 좁쌀냉이입니다. 34번째로 노란 꽃을 참 예쁘게 피웁니다. 바로 복수초입니다. 이 독성 있는 유독식물입니다. 꽃이 참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또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를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순일 때는 전호, 사상자 등과 잎 모습이 비슷합니다. 35번째로 잎이 오돌토돌하니 곰보 닮았다 해서 곰보배추입니다. 배암 차지기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는 곰보배추입니다. 36번째, 벼룩나물입니다. 이 벼룩나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포기처럼 보이는데 밑에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해서 큰 포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잎모습 유심히 보시고, 이 벼룩나물하고 이름이 비슷한 37번째, 이 벼룩이자리입니다. 벼룩나물하고 벼룩이자리하고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죠. 둘 다 맛있는 나물입니다. 38번째, 쇠띠기의 생식줄기입니다. 이 포자가 번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이 영양줄기라 하고 잎들이 올라오는 이 쇠띠기입니다. 39번째, 봄나물을 대표하는 쑥입니다.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하고 이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식용, 약용합니다. 뿌리는 애엽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쑥 잎의 모습입니다. 3년 된 쑥은 7년 묵은 병도 고친다고
100가지 병을 고친다는 쑥입니다. 온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40번째, 노란 꽃을 피우는 민들레입니다. 잎 모습은 화살촉을 닮았습니다. 나물로 해서 먹고 이 뿌리까지 전초를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41번째, 참 예쁘게 보입니다. 깽깽이 풀의 새순의 모습입니다. 이 깽깽이 풀은 주 약재로는 이 뿌리를 사용하는데 황련이라고 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모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42번째, 돌틈 사이에서 자라는 돌단풍입니다. 꽃대의 모습이고 잎이 크면은 단풍잎 닮았다 해서 돌단풍이라고 합니다.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43번째, 돌틈 사이에서 주로 이렇게 물가 근처에서 자라는 능쟁이 냉이입니다. 잎 모습이 이렇게 비벼보면은 그 냉이 향이 참 좋습니다. 능쟁이 냉이의 어린 순 모습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고기 쌈 싸 먹을 때 함께 이렇게 생쌈으로 해서 먹어도 좋고, 또 물김치 담아 먹어도 좋고, 냉이 향이 참 좋습니다. 능쟁이 냉이의 잎 모습입니다. 잎 뒷면의 모습이고 냉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이 되니 산과 들에 온갖 나물들이 아주 봄의 천국을 이룹니다. 봄나물 43종이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